그리고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조동천 작가의 한 잔의 와인, 한 편의 이야기 이 책을 좀 살펴볼 건데요. 어,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똑같은 포도인데 지역마다 이름이 완전히 다를까요? 네, 그거 정말 궁금하죠. 네. 이 와인 라벨 뒤에 숨겨진 이름들,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같은 포도가 왜 다른 이름을 갖게 되는 걸까요?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핵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도가 자라는 환경 있잖아요. 네, 환경이요. 그걸 보통 때로와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지역의 역사나 문화, 또 언어 차이 같은 게 다 얽혀 있어요. 때로와, 그 기후나 토양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후, 토양, 지형, 뭐 이런 자연환경 전부요. 여기에 그 지역만의 양조 방식이 더해지면, 같은 품종이라도 되게 독특한 개성이 생겨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동네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거죠. 특히 유럽은 더 그래요. 유럽이요. 네, 뭐 프랑스 보르도나 이탈리아 키안티 클라시코 이런 데는 품종 이름보다 그 지역 이름 자체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게 와인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같은 DNA를 가졌어도 어디서, 누가 키우고 만드느냐에 따라 이름표부터 달라진다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책에 나온 구체적인 예시들을 좀 보면 이게 더 확 와닿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산지오베제를 들 수 있겠네요. 산지오베제요? 몬탈치노라는 지역에 가면 거기서는 특별한 클론, 그러니까 약간 다른 개체를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라고 부르고요. 브루넬로? 네네. 또 몬테풀치아노라는 동네에서는 프루뇰로 젠틸레 이렇게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요. 와, 한 품종인데 이름이 정말 많네요. 그쵸? 또 프랑스 론밸리의 시라 있잖아요. 네네, 시라. 이 포도가 호주로 딱 건너가니까 시라즈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다른 명성을 얻게 됐죠. 맞아요. 시라즈는 정말 유명하죠. 그리고 프랑스 알자스의 피노 그리는 이탈리아 가면 피노 그리조가 되고요. 피노 그리랑 피노 그리즈도 같은 거였군요. 네, 같은 품종이에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미국 와인의 거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진판델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알고 보니까 이탈리아 남부의 프리미티보랑 유전적으로 똑같다는 게 밝혀졌어요. 정말요? 진판데리랑 프리미티보가요? 와, 신기하네요. 네. 근데 이게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와인의 맛이나 향, 그러니까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게 또 핵심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 스타일 차이가 정말 커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론의 시라는 좀 더 뭐랄까 섬세하고 후추 같은 그런 스파이시함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호주의 쉬라즈는 훨씬 진해요. 블랙베리나 초콜릿 같은 풍부한 과일 향에 알코올 도수도 좀 높고요. 완전히 다른 느낌이네요. 네. 화이트 와인인 피노 그리랑 피노 그리조도 마찬가지예요. 알자스 피노 그리는 좀 풍만하고 복숭아나 꿀 같은 느낌의 부드러운 질감인데 네. 이탈리아의 피노 그리조는 보통 아주 가볍고 상큼하게 만들어요. 레몬이나 푸짜가처럼요. 드라이하고. 그래서 피노 그리주가 그렇게 산뜻했군요. 그렇죠. 진판델하고 프리미티보도 재밌는데요. 미국 진판델은 종종 되게 농축되고 잼처럼 좀 달콤한 느낌을 줄 때가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런 이미지죠. 근데 이탈리아 프리미티보는 상대적으로 좀 더 드라이하고 뭐랄까 흙냄새 같은 복합적인 향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오, 이런 스타일 차이를 아는 게 이제 당신이 와인 고를 때 정말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이름 뒤에 숨겨진 맛의 세계가 정말 다양하군요. 오, 그리고 자료에는 와인 이름과 관련된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네. 특히 그 전쟁 중에 와인을 숨겼다는 얘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그게 바로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이야기예요. 네. 2차 세계대전 때인데 이 와인을 처음 만든 비욘디 산티 가문이 독일군 약탈을 피하려고 와이너리 지하 깊은 곳에다가 벽을 새로 쌓아서 와인을 숨겼다고 하더라고요. 와, 벽까지 쌓아서요? 네. 그래서 전쟁 끝나고 극적으로 발견된 1945년 빈티지는 정말 전설적인 와인이 됐죠. 대단하네요, 정말. 또 다른 예로는 키안티 클라시코 벽목에 붙어있는 검은 수탉이 문양 있잖아요. 네, 그 닭그림이요. 네, 그게 중세시대 때 피렌체랑 시에나랑 땅 따먹기 분쟁이 있었는데 이걸 해결하려고 새벽에 수탉이 먼저 우는 쪽 기수가 출발해서 서로 만나는 지점을 경계로 삼기로 했대요. 아하. 근데 이때 피렌체 쪽 검은 수탉을 일부러 굶겼더니 새벽이 되기도 전에 막 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렌체 기수가 훨씬 일찍 출발해서 더 넓은 땅을 차지했다는 뭐 그런 전설이죠. 하하, 재밌네요. 굶주린 수탉 덕분에.
네, 그러니까 와인 한 잔에 이런 역사랑 문화가 다 녹아 있는 거죠. 그게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이야기를 알고 마시면 와인 맛이 더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럼 이 모든 걸 알고 나서 우리가 와인을 고를 때 어떤 점들을 좀 기억하면 좋을까요? 네,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첫째는 유럽 와인, 특히 프랑스나 이탈리아 와인은 라벨에 품종 이름 대신 지역 이름만 떡하니 적힌 경우가 많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지역 이름 확인하기? 네, 예를 들어 프랑스 부르고뉴의 샤블리는 샤르도네 품종으로 만들지만 라벨엔 그냥 샤블리라고 쓰여 있거든요. 네, 그렇죠. 둘째는 같은 품종이라도 나라나 지역에 따라 스타일이 확 다르다는 거.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아까 말한 쉬라랑 쉬라즈, 피노그리랑 피노그리조처럼요. 네, 국가별 스타일 차이? 그렇죠. 셋째는 가끔 산지오베지의 두루넬로처럼 특정 지역의 좀 더 우수한 클론,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약간 다른 애들이 와인의 개성을 확 다르게 만들기도 한다는 점, 이것도 알아두면 좋고요. 클론의 차이까지? 네, 그래서 와인 검색할 때는 그냥 쉬라즈 이러지 마시고 바로사 쉬라즈처럼 지역명까지 넣어서 구체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와인샵 가서도 그냥 피노그리조 주세요 보다는 좀 가볍고 아주 드라이한 이탈리아 화이트 와인 이런 식으로 원하는 스타일을 설명하면서 추천받는 게 실패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에요. 아, 그렇군요. 단순히 이름만 볼 게 아니라 원하는 스타일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훨씬 도움이 되죠. 결국 이 와인 이름이 다양한 건 단순한 이름 차이가 아니라 그 와인이 만들어진 땅의 기운, 또 사람들의 손길, 그리고 그 안에 쌓인 시간과 이야기까지 다 담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라벨 너머의 세계를 상상하면서 와인을 즐기는 재미, 이걸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와인처럼 원산지나 전통 방식에 따라서 이름이나 모습, 특징이 달라지면서 그 안에 고유한 정체성이나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또 얼마나 많을까 싶어요. 아, 그러네요. 뭐 음식일 수도 있고 공예품일 수도 있고 어쩌면 지역 사투리 같은 것도 그럴 수 있겠죠. 네. 당신의 일상 속에서는 또 어떤 숨겨진 이름과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을지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탐색이 될 것 같습니다.